이제는 북한 국경 쪽을 단속하는 북한 군인들이 중국 국경 쪽에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이제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안녕하세요.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북한군 군복을 입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짐작하시죠? 네, 북한군 주제를 할 때는 앞으로는 북한군 군복을 입고 제가 꼭 리얼 있게 여러분들이 실감 날 수 있게끔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중 국경에 야간 초소가 증가가 됐는데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진짜 저도 이 기사 보고 놀랐거든요. 이거는 거진 인간띠입니다. 인간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북중 접경 경계 상엄 초소 증강 야간에도 경비 근무라고 했습니다. 제목만 봤을 때는 뭐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사를 저도 봤어요. 이 기사를 데일리 NK가 12월 22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 소제목에는 중국 현지 주민들 북한군 소리 지르며 총으로 위협, 밤에 총성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삼엄한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이제는 전화했습니다. 북한의 소식이 전해준 게 아니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22일자 데일리 NK에 일찍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 국경지대는 조선, 북한 군인들이 밤에도 삼엄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며 건너편에서 보면 초소가 많이 늘어 간격도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50m 전후로 설치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50m면 여러분 상상되시나요? 저희 때도 안 그랬거든요. 실제로 서식통이 보내온 사진 속에 함경북도 해룡지 인근리에 있는 약 50m 간격으로 초소가 있으며 밖에서 북한 군인이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간 사진을 실제 불빛들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지금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 옆에다 띄울게요. 그리고 대낮에 있는 사진은 아까 메인의 사진에서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북중 국경 초소는 100m 정도의 간격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이었는데 잠복초소가 백사장에서 상대 초소가 윤곽을 가려보기 힘들 정도의 그 시각까지만 남겨뒀습니다. 백사장 일직선이니까. 그러나 안반 쪽에는 대체로 남성 부대들이 근무를 섰는데 남성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 초소가 보일 정도의 높이의 간격으로만 뒀습니다. 간격의 규정이 없었어요. 이 간격의 규정을 상당히 짓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선 100m라고 지정을 했지만 왜 지정을 할 수 없냐? 우리 초소에서 내 다음 초소가 어느 정도 서로의 윤곽이 보일 수 있게끔 거리를 해둬야 그 가운데 빈 공백을 없앤다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경계 근무를 서는 지역에 빈 공백이 없게끔, 거기에 사각지대가 없게끔 서는 초소가 세워지는 것이 북한의 경비 초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또 실제 경비 전술에도 맞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m라고 지정을 해놓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가정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 초소 중간에도 새로운 초소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밀수나 탈북 등 이탈 행위를 더욱 촘촘히 감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북한 당국은 지난 7월 밀수 단속을 위해서 양강도 지역 초소를 기존 23개에서 28개로 늘린 바 있다. 배 증가는 아닌 거예요. 기존에 23개에서 28개, 그럼 5개 초소가 더 늘어났는데 5개 초소를 어디에 늘렸겠냐? 이거는 이 자체가 말했던 사각지대들, 이 초소에서 다음 초소까지 감시를 하기에 애매모호한 그 중간 부분들, 관리가 힘든 그런 사각지대들에만 지금 초소를 증강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초소를 누리는 것만으로 경계 효과를 높아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감시 인원도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북한의 잠복초소가 이렇게 우뚝 솟아난 잠복초소가 있고요. 초소가 없이 진지로 이렇게 파기만 하고 사람이 그냥 엎드리기만 하고 위에 풀 위장을 확 씌우게 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숨긴 초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초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가가 배치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8개 초소는 우뚝 솟아난 이런 초소들, 잠복 초소라는 게 이게 경비 초소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게끔 드러난 초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은 초소 증설뿐 아니라 철저한 개보수, 신소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은 야간 경비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주야간 경비를 강화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밤이라 군인은 보이지 않지만 50m 간격으로 서 있으며 조명을 켜고 경계 중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라면서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소도 아니고 밖에서 근무를 서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잠복 초소에 대해서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초소 아니가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나 여기 있어. 기존에는 이 초소들이 다 숨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 당시에 불을 켜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원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불을 다 켜고 있고 나 여기 사람이 있어 라고 저를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접근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접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도 애초에 넘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야, 쟤네 저거 초소가 다 있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너네도 시도하지 마라. 우리 쪽도 맞겠으니까 라는 경고가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양강도, 한경도 이 두만강, 압록강 지역의 날씨가 그냥 맵짠 날씨가 아니에요. 보통 날씨가 아니거든요. 이게 특히 강바람이 바닷바람 못지않게 차고 쓰립니다. 강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면 밤이면 산바람이 내려오면서 이 강바람에 그 찬 물기운이 함께 들이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추운 날씨가 아닙니다. 여기 날씨가. 기상정보 포털에 따르면 양강도 해산의 12월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 최저 기온이. 해산보다 위도가 높은 온성구는 이보다 더 기온이 낮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하 20도, 30도가 그냥 탈북민들이 말하기 좋아서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침을 뱉게 되면 정말 침이 탁 뱉었는데 바닥에 이 얼음 덩어리로 뚫렁하고 떨어집니다. 떨어지자마자 바로 얼어붙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떨어지면서 얼어붙는 거하고 떨어지자마자 얼어붙는 거 이게 조금 다른 온도 차이거든요. 그래도 침을 뱉었는데 그래 북한 사람들이 날씨 온도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아주 특이한 방법입니다. 문 밖에 딱 나갔을 때 야 오늘 날씨 어떤지 좀 보자 이러고 춤하고 탁 뱉어봅니다. 근데 춤이 땅에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 야 오늘 날씨 꽤 좋은데 이러는데 춤이 딱 뱉었는데 얼음 덩어리 떨어진다 이러면 나가다가 또 도로 들어옵니다. 그게 진짜 보통 날씨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날씨에 지금 군인들은 이 밖에다 내세운다는 겁니다. 초소에 들어가는 거하고 밖에 내세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뭐냐면 그 은하 캠핑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바람을 일단 막아야 됩니다. 초소 안에 들어가면 바람은 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위가 덜 합니다. 그러나 초소 밖에 나가 있으면 초소 안에 있던 추위보다 몇십 배가 더한 추위예요. 왜냐면 온갖 바람을 전신이 다 맞아요. 사람 몸이. 근데 몸은 바람에 안 맞으면서 머리만 바람에 맞는 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거든요. 털모를 다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 서는 군인들도 아주 고역일 겁니다. 이제는 숨기게 되면 결국은 이 조치가 왜 나온지 제가 보니까 잠복 근무 성원이 숨게 되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계속 밀수나 도강을 탈북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죽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죽이게 되면 민심이 또 안 좋잖아요. 중국 쪽의 외교적인 문제도 또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무성원들이 다 나와라.
나와서 사람이 군무 성대에 있으면 애초에 시도를 하려고 나왔다가도 다시 돌아갈 거야. 중국 쪽에서도 너무 안 올 거야. 라는 부분을 이제는 방법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속 국경 쪽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렇지만 이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들의 고통은 몇십 배 더한 거죠. 그러나 북한 국경경비대가 혹한에 떨면서 야간 근무를 서는 것에 비해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효과가 어떻게 높을 수가 있습니까? 그 추위에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365날 계속 그 추위에 밤마다 나가 서 있어 보십시오. 제가 잠복 근무를 잊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병사생활 3년 동안 정말 밤잠이 그리웠습니다. 서식통에 보내온 북한 함경북도 온송군 삼봉리 신전역 부근의 사진에는 야간 경계 근무용으로 보이는 조명이 일정하게 켜있고, 그러나 북한 경비대의 조명은 경계 근무 지역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주변 움직임을 제대로 잡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조명이 밝자면 첫째로 전기, 그리고 전지약, 배터리 이런 부분인데 북한이 제일 귀한 거잖아요. 밤이면 깜깜한 암흑 세상의 북한에서 이거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평양의 주체사상답 김일성 동상이 불을 다 끄고서 여기다 그럼 들이대던가. 저기 답답한 놈들이 있잖아요. 지들이 우상은 포기 안 하면서 경계근무 서래요. 여기서 북한 경비대는 강력한 빛을 내는 고성식 탐조등, 서치라이트이 아닌 일반 조명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북한이 고질적인 전력난에 장비 부족 문제로 인해 제대로 경계 근무를 설 수 없는 환경에서 군인들만 혹한에 떨고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한번 북한군의 경계가 강해지면서 국경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의 경계가 삼엄해진 뒤로 저중 국경 근처에 사는 중국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국경 근처에 접근하고 있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떨다 못해 이제는 중국 국경 쪽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강가에 나갔더니 중국 군대가 아닌 조선 군인이 강가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이는 강 건너에서 소리를 지르며 총으로 위협했다는 것으로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북한 국경 쪽을 단속하는 북한 군인들이 중국 국경 쪽에 주민들이 강가에 다가오는 것도 이젠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서 그는 요즘 동네 사람들은 강가에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면서 한 이웃은 밤에 총성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분위기를 소식에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벗어나요, 여러분? 북한이 이제는 정말로 눈에 독을 들인 것 같습니다. 이 경계 근무에 나선 군인들 과연 어느 정도로 근무를 설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군인들이 총 메고 이제 탈영한다는 소리가 나올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암담한 북한의 북중 국경의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였습니다. 충성!